안녕하세요. 공골반야 열애장 제64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야신경의 첫 번째 문장 관자재보살 행신반야바라멜다시 조견 오온계공 또 일체고액 부분에서 이 오온계공, 오늘은 오온계공 부분을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지만은 저희 공울빛 아카데미에서 제가 수립한 불교 철학 사유책에는 가리켜서 공울반야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제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불교 체계가 주로 중간 유식 체계, 유식이라고 하는 대승불교의 사유 체계, 중간 사상 그리고 유식 사상, 이것을 두 개를 통합해서 이제는 해 나가는 게 중간 유식학인데, 이 중간 유식학을 열애장 사유 체계에 흡수해 들여서 열애장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우리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공부나 수행에 의미 있는 어떤 그런 활용성 정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열애장을 핵심 사유로 제가 채용을 해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들에게는 불성이 있는데 그 불성이 과연 어떤 형태냐? 근데 그것을 보통 열애장이라고 하는 거죠. 열애장을 모든 중생에 내재되어 있는 불성의 실체로 보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열애장할 때 장은 감춰져 있다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춰져 있는 열애, 그러니까 이 열애가 바로 불성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 열애라는 개념이. 그런데 이 열애가 이렇게 감춰져 있는데 부처의 씨앗, 불성의 씨앗 형태로 감춰져 있어서 이 씨앗을 우리 몸에 심어서 심겨져 있으니까, 심겨져 있는데 그것이 땅에 씨가 있다고 해서 발화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발화를 시키는 거죠. 발화를 시켜서 싹을 내 가지고 가지를 뻗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래서 결국에는 아랑과라고 하는 불과를 증득을 해야지 열애가 구체적으로 부처의 몸, 바로 불신으로 형상을 드러내게 돼 있다, 그런 겁니다. 이런 과정 자체가 우리가 법신, 보신, 화신으로 변화해 나가서 형상계로 확실하게 드러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삼신 체계가 열애장의 변화의 흐름과 맞물려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애장에 있는 열애가 불신으로서 트랜스포메이션, 전화가 되는데, 법신을 성취하고 그 다음 보신, 화신 계열로 이렇게 쭉 전개를 해나가는 흐름이죠. 그래서 열애장을 활성화를 시작하는 그 기점이 사실은 법신이 우리가 발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니까. 그럼 이 법신이 발동이 되는, 방아쇠가 당겨지려면은 어떤 과정이냐면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원래 이 우주 법계, 일주 법계를 관장하고 있는 우주 법신이 있어요. 우주 일주 법계의 법신이 있는데, 이 법신이 있는 거죠. 이 법신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요 불성의 씨앗, 바로 요 열애장 속의 요 존재로 카피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다운로딩이 돼야 된다. 다운로딩. 그래서 여기가 각인이 돼야 된다. 이걸 보통 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우주 법신이 바로 이 비로자나불이 이 수행자 속으로 이렇게 수용돼 들어오는 거죠. 이것을 보통 타수용성이라고 해서 수용, 이 존재는 자수용성, 받아들이는 거니까 스스로 수용한다는 자수용성. 요거는 요 존재 입장으로 볼 땐 타수용성이고, 요 존재로 볼 땐 자수용성. 받아들여 가지고 합의를 하는 거다. 수행자와 합의를 해서 요 수행자 안에 열애장의 법신을 각인을 시켜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 거죠. 각인 활성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새겨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해인이라고도 하는 거죠. 새겨진 도장과 같다라고 하는데, 법신을. 그러면은 이 그 우주 대우주의 법신 일진법계 법신이 여기에 각인을 하려면은 우주 일진법계의 그 요 눈, 요거를 이제 불안이라고 제가 설명했는데, 이 눈을 일진법계의 눈이 이 안을 봐야 되는 거죠. 수행자의 몸 안으로 투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에 있어서 우리가 내관반조를 해야 된다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의 두 눈을 사용해서 우주 일진 법계 법신의 불안을 유도를 해내는데, 그 유도하는 방향이 밖을 향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안을 향해서, 요거를 향해서 여기에다가 안정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내관반조라고 하는 겁니다. 내관반조 현상으로 이 여러분의 두 눈을 사용해서 수행을 하실 때, 출지자법이라고 해서 이제는 선정 자세, 그 앉아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가지고 여러분의 두 눈을 지그시 반쯤 감은 상태에서 여러분의 내부를 관조하는, 내관 반조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것이 외부의 빛이 들어와서 여기에 맺힌 응념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라고 하는, 지, 멈춘다는 거죠. 머문다는 거죠. 머무는데, 어떤 이 빛이 들어와서 이 지점, 차크라에 해당되는 지점들에 멈추면서 불꽃을 피우게 되는데, 지, 처음에는 멈추는데, 요거는 차크라, 주로 차크라 쪽으로 내관반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열애장 자체, 열애장에 안정된다 할 때, 열애장 속으로 들어간다, 안정돼서 들어간다, 들어가서 안정되는 거를 우리가 그것을 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정. 우리가 그 수행에 있어서 이제는 정할 정자, 그러니까 선정선매 할 때, 정할 때 요 정은 요 안에 들어간다네. 요 안에. 그걸 분명히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 이 지와 정의 분명한 차이를 알아야 돼. 지관쌍수와 정해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요것은 정 상태가 되면은 여기에 빛이 응집이 되면서, 이 비로자나불의 대일열의 태양의 빛이 응집이 되면서, 그러니까 우주 근원의 태양의 빛이 응집이 되면서 이것도 근원의 태양의 형상을 취하게 되면서 활활 불타는 존재는, 그 상태가 정상태라는. 그래서 그 마치 촛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빛이 이건 또 방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상태가 될 때, 이것이 이제 주로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이 우주 법신이 열애장 법신으로 각인 안정화되는 상태가 이 심장 차크라에서 일어나는. 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제는, 그러면은 이것이 그 원활하게 진행이 되질 않는다, 그 얘기예요. 왜? 여러분 자신이
의해서 이 대우주 법신이 열애장 법신으로 각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수행자가 있기 때문에 수행자가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결국 자신의 몸을 열어서 자신의 몸을 공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거를 자궁으로 삼아서 이것을 포태하는 개념이 되는데 자신의 몸을 안 열어줘요. 가령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섹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볼 때 이게 들어오는 존재는 이게 남성적인 존재고 수행자는 여성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섹스한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걸 남자가 되고 법신이 합의를 할 때 수행자는 여자가 되는 거야. 포지션이.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남자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 섹스를 하려고 하는데 여자가 몸을 안 열어줘. 예? 거부를 해. 그럼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강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서로 통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지 열애장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자기 몸을 열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우리가 이렇게 두 개가 꼬여 있는 요 형태는 마치 여자의 그 옛날 옷 보면은 옷고름과 같은 거예요. 옷고름. 그러는 또는 단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옷의 단추 같은 걸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형태란 말이야. 차크라가. 요거를 풀어가지고 열어줘야 되는데, 봉인을 풀어줘야 된다. 열어줘야 되는데 열어주질 않아. 그러니까 옷을 안 벗어. 섹스를 하려면 옷을 먼저 벗어줘야 되는데, 안 벗어주면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은, 원하지 않으면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네. 그러니까 밖에서 문만 두드리는 거지. 문만 두드리는 거지. 이게 열어주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열애장이라는 게 그 씨앗인데, 그러니까 여자의 몸속에 포태돼서 활성화되는 건데, 이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게 제가 그러니까 일종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베일이 쳐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이에는 이렇게 옷고름으로 갇혀 있고 베일이 채 있어가지고 이 수행자의 의식 상태가 여성적인 의식 상태가 수용해주지 않으면은 이 자체가 발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여자가 수용을 하려면 여자가 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열어주는 행위를 여자가 수행자가 자신을 열어주는 거는 자궁을 열어주는 게 아니니까 수행자가 공화가 돼야 된다는 공화. 자신을 비워줘야 된다는 거든. 자궁을 열어줘야 된다. 질과 자궁을 열어준다는 걸 공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질과 자궁을 열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포태가 돼서 이걸 열애장을 키울 수가 있으니까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열어주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거야. 근데 열어준다고 하는 것은 공화 현상이라 자신을 비워주는 현상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남녀관계라는 걸 분명히 감을 잡으셨죠. 이런 식으로 자궁을 열어줘야 되니 그게 오음계공이에요. 그게 오음계공. 이 공으로 만들어줘야 돼. 수행자가 자신을 열어줘야 돼. 비워야 돼. 완전히 비워야 돼요. 그리고 맡겨야 돼. 이 존재에게 자신을 맡겨야 돼. 그래야지 이것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심어지고 이것이 성장할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하는 게 바로 이렇게 조교 노원가공이라는 게 이게 몸을 열어가지고 대우주 법신을 받아들여서 열애장을 생산해내는 걸 통해가지고 수행자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일체 궤고의 그 고액을 넘어서는 메커니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전체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남녀 간의 섹스와 그 가정에서의 그 아이를 포태해서 생산하는 개념과 거의 동일한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 자체가. 자, 그러면 질과 자궁을 열어준다는 거, 그것이 오온개공 현상이다. 이제 알았습니다. 오온개공. 오온개공 할 때 수행자가 자신의 몸을 비워가지고 자궁을 열어준다. 자궁 속에 부처가 출현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열애장의 열애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중에 이제 밀교 체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자의 음부 빠가라고 그럽니다. 빠가에 이를 빠가라. 자, BH로 쓰나요? BHAG BHAG 이 여자의 빠가에 여자의 이걸 음부라고 그래. 여자의 음부에 열애가 있다. 이런 표현이 되네. 아니 여자의 여자의 자궁 음부 여자의 한마디로 섹스 구멍 그 안에 부처가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대중들이 그 얘기 듣고 아주 기겁을 해버리는 게 그렇잖아요. 생전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음부에 수행자 열애가 있다. 이때 여자는 수행자를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열애가 있는 것이 바로 열애장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열애장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처가 처녀하고 섹스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그럼 부처가 누구예요? 이거죠. 이 법신불,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처가 법신불, 외부 법신불이고, 이 처녀는 누구예요? 수행자죠. 한 번도 부처를 임신해보지 않은 여자니까 처녀. 단 한 번도 임신해보지 않은 여자란 말이야, 이 수행자들은. 그렇죠? 부처를 임신해본 적이 없잖아. 한 번도 여러분은 부처로 태어나본 적이, 부처를 탄생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법신불, 외부 법신불을 불이잖아. 부처와 처녀가 섹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를 불부. 이것을 부처의 아버지라고 하는 부처의 아버지. 열애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처녀는 누가 되는 거예요? 수행자인데 이건 불모가 되는 거죠. 부처의 어머니가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전환을 해서 이해하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처의 어머니가 우리가 부처의 어머니가 돼가지고 자궁을 열어줘, 질과 자궁을 열어주고 그 질과 자궁 안에 열애장을 법신으로서 활성화시킨 뒤에 보신체 몸을 만들어가지고 화신이 돼서 다시 이 세계로 들어온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일단은 이 여자가 그 몸을 열어주는 현상을 자신을 공화시키는, 자신을 비우는 현상, 비워야지 되는 거니까 오온개공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이때 오온이라고 할 때 이거를 이때 공은 누구의 공이라고 그랬어요? 이 수행자의 공을 얘기하는 거라 그렇지. 그러면은 이때 우리는 오온이라고 하는 거는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수. 그러니까 이거는 수로 받을 수, 상, 행, 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색수상행식이라는 거를 다 공으로 만들어야 돼. 오늘 다 모두 다 이게 개가 모두 개자니까 이 개자가 모두 다 공으로 비워버린다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오온을 다 비워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비운다, 이게 오온이 뭔지 알아야지 비울 거 아니야. 오온이 뭔지도 모르고 뭐 무조건 비워라 그러면은 공으로 비워라, 무소유해라, 무상하라, 무하라 뭐 이렇게 얘기해도 구체적으로 뭘 비우라는 건지 알아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오온을 비워야 된다는 거죠, 오온을. 근데 그 오온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지 뭐 비울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오온이라는 걸 이제는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온의 색이라고 하는 거는, 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다 색깔로 보이는 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건 다 형상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통 몸이나 물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몸, 바디. 우리의 육체, 너는 뭐 물질적 구조, 물질 형상 구조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색이라고 하는 걸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가령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 사람들은 다 몸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 있는 물질적인 거는 어떤 형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눈에 보이죠, 지금. 그렇죠. 그런데 만약 꿈속에서 꿈을 꿀 때 그거는 색이 있는 거 없는 거야. 꿈속에서도 여러분이 색을 느끼잖아요. 색소상행식이 있는 거죠. 꿈속에서도 색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색이야, 색.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색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3개로 그래서 설명하는 거야. 3개로.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가 있다. 이렇게든.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때 색이라고 얘기하는 몸이나 물질은 욕계와 색계를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 세계는 보이고 체험하는 세계는 욕계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색이라고 하는 것은 욕계를 포함한 색계까지를 다 얘기하는 게 요 색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제 말씀은. 요 색이 욕계만의 그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해가지고 몸을 우리가 피지컬 바디라고 하지. 이거는 물질적인 몸, 그러니까 우리가 욕계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스랄 바디라는 거예요. 아스랄 바디는 색계의 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계와 색계, 그러니까 피지컬 바디와 아스트랄 바디 두 개 다, 이게 색에 속한다고 하는 거예요. 피지컬 바디와 아스트랄 바디를 다. 그래서 여러분이 꿈속에서도 여러분이 울고 웃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색계의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꿈속에서 보이는 여러분 자신의 몸이. 그러니까 이 몸이, 여기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 욕계와 색계의 몸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수상행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몸이 있으면 몸에는 감각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이비설신이. 그러니까 눈, 귀, 코. 그런데 여러분들이 꿈속에서도 봐야 안 봐. 다 보고 듣고 하잖아. 육체적인 눈이나 그런 것이 안 뜨여 있으라도 꿈속에서도 여러분이 보고 듣고 하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꿈속에서는 여러분의 육체적인 몸에 보고 듣는 그 기능이 작용을 안 하고 있는데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다 하잖아. 꿈속에서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이 감각기관이 이런 우리가 피지컬 바디적인 그 육체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가르친 거는 뭐냐면은, 가르치면 우리가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그 감각기관들 자체도 원래 인간 자체의 육체 자체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스트랄 바디 같이 실제로 그 환상체, 색계의 몸 같은 것도 다 안이비설신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어떤 감각기관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니비설신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이라 하는 거는 그런 기능이 작용을 하는 것이 꼭 그런 감각기관이 있어서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작용하는 그 특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재적으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분류를 할 때 아니비설신이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비설신이라고 하는 그 감각기관의 개념을 대상체로 하는 거는 색성향 미촉법. 그러니까 색깔이라든가 소리라든가 이걸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비설신이를 육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법을 육처, 어떤 대상체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보고 듣고 할 때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사람마다 보고 듣는 게 다 틀려. 똑같은 걸 보더라도. 왜냐하면 그 인식의 그 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어떤 모습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이런 거죠. 진보와 보수층이 있는데 어떤 사건을 놓고 생각하더라도 진보 쪽에 속한 사람과 보수 쪽에 속한 사람이 그 사건 해석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게 틀리다고 하는, 그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고 체험하고 이러는 거에는 그 선제적인 그 의식작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니비설 신의가 있고, 그 육근이 있고, 그 다음에 색상의 미촉법이라는 육처가 있는데, 대상체가 있는데, 또 이것을 또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의 작용이 또 개입이, 각 아니비설 신이 6개, 또 6개 육식이 있어가지고, 총 따져가지고 18개로 표현하는 거예요. 18개. 그래서 18개적인 그런 어떤 우리가 인식작용이 있다고 하는 거죠. 18개. 그것을 육군, 육처, 육식 해가지고 18개.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퍼셉션,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할 때 그 인식 속에서 우리는 기쁘고 슬프고 뭐 이런 걸 느끼는 거야. 그리고 기쁘다, 쾌락이다, 아니면 고통이다, 이런 식으로 불락, 그러니까 쾌락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고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거 하니까 참 즐겁다, 이거는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보더라도 사람마다 또 뭐가 틀려요. 고통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고 쾌락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못 느끼는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것을 감수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감성적인 것이 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고로 수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수라고 하는 거는 18개에다가 일종의 18개의 감수작용을 다 한 것이 즐겁고 고통스럽고 즐겁거나 고통스러움이 없는 거, 이런 거 3개로 구분해서 감수작용, 고락, 불고불락, 감수작용을 다 포함을 한 요것을 우리가 수라고 하는 겁니다. 수.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몸이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런 어떤 결국엔 다 의식화가 되고 거기에 감수작용이 돼가지고 어떤 개념들을 우리가 언어적인 어떤 개념들을 우리가 거기다 부여를 해가지고 우리가 비교하고 추리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언어적인 어떤 그런 의식이 개재가 돼가지고 그것을 추리, 판단,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대상화된 것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는, 명칭을 붙이는데, 그 명칭 붙여진 것들이 하나의 상들을 구성을 하는 거죠. 상들을. 조각조각 상들을 가지고 서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어떤 것을 인식을 형태로 이렇게 구상을 해내는 거죠. 이걸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라고 하는 거는 감성적 작용이라면 상이라고 하는 것부터는 우리가 오성적 작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성적 작용. 그래서 이렇게 상이 있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내가 이거는 텔레비전이다. 텔레비전 안에 누가 이렇게 오늘은 무슨 드라마를 하는데 싸우더라,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언어로 그 다 연결이 되면서 그걸 인식을 하면서 이렇게 몸에 있는 반응이 막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그걸 행위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총괄적으로 다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들 모조리 다 합해가지고 그걸 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으로 다 봉착이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요 색은 우리가 육체라는 개념이고, 요 수부터는 그 육체를 기반으로 해서 서서히 마음으로, 식이 결국 마음이야. 마음의 총체니까 이 식으로 되는 요거까지가 우리가 정신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색은 육체를 뜻하는 거고, 육체를 기반으로 해서 수상행식이 일어나는 요거는 마음의 작용이다. 그래서 이 색은 몸, 요거는 마음 해서 몸과 마음의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단히 따져보면 몸과 마음의 그 작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온은 이거를 복잡하게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심리학이라든가 생리학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하자면 몸과 이제는 우리는 대강은 이제 알아서 몸과 마음의 작용 현상을 오온이라고 하는 거다. 작용하고 있는 현상을, 몸과 마음의 작용 현상 일체를 오온이라고 하는다. 근데 몸과 마음이 작용되는 그 작용하는 일체 현상을 어떻게 된다냐? 그 모든 몸과 마음의 작용 모든 것 자체가 다 공이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몸과 마음의 작용 자체가 다 일체가 다 비워. 마음도 비우고 몸도 비우고 다 비워. 아니 몸이 어떻게 비워질 수 있어요? 비워져. 다 비워. 비워져. 어떻게 그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아니 몸과 마음의 작용이 안 일어난다면은, 몸과 마음의 작용을 공으로 돌린다고 하는 거는 몸과 마음의 작용이 없어진다는 거 아니야. 무화시킨다는 거야. 그게 무상한다는, 무화로 만든다는. 그래서 무심. 그래서 우리가 무심. 그러니까 힘을 없애는 거, 마음의 작용을 없애는 게 무심이야. 무심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작용 안에 무아에는 크게 뭐가 있냐면은 인무아, 개체적인 그 자기 존재성에다 에고, 인무아가 있고 법무아가 있다. 그리고 그 개체, 그 에고가 그 객체 대상으로 이해하는 그 세계 자체가 그 객체 세계, 그러니까 주체 세계와 객체 세계가 다 무아, 거기에 나라는 것이 존재하는 게 아닌 상태. 요게 이제 인무아, 법무아가 되는 것이 무아인데, 이것이 바로 그 무심이고, 무아는 결국 이것 자체가 다 뭐예요? 공이라는 거죠. 이게 결국 공과 같은 개념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나도 없고 세계도 없어. 나라는 존재 자체도 없고, 여러분의 개체적인 에고도 없고, 에고라는 주체적인 에고도 없고, 그 에고가로 인해서 주체적인 에고가 성립된 뒤에 그 대체적으로 그 상대적으로 성립되는 객체 세계도 없어. 법무화로. 그리고 거기에 어떤 마음의 작용도 아무것도 없어. 마음의 작용 자체도 없어. 이 사람 자체 마음의 작용도 없어.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의 이 식의 최종적인 식의 작용도 다 사라졌어. 이 식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 자,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러면은 아주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이게 우리가 여자의 음부에 그 부처 열애를 여기다가 심는 거다, 섹스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듯이, 이것도 노골적으로 그냥 생각해 봐요. 노골적으로. 이거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래, 완전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죽음. 이게 바로 공이라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죽으라는 얘기네. 그래요. 완전히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죽지 않는 한은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죽지 않는 한 몸이 여러분의 몸의 작용과 마음의 작용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잠자고 있을 때도 꿈을 꾸고 다 하니까 마음의 작용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지. 모든 색수 상행식이 다 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죽음이 공이야. 죽으라는 얘기요. 다시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걸 자꾸 어렵게, 사람들이 자꾸 어렵게 무슨 공이니 뭐니 하는 거를 뭐 추상적으로 자꾸 어렵게 얘기하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냥 완전하게 죽어. 그냥 그 얘기야. 완전하게 죽으십시오. 완전하게 죽어야 됩니다. 완전하게 죽으면은 여러분의 몸이 썩어 들어가고 땅에 묻히거나 불에 태우면 뭐 재가 되는 거고, 땅 속에 묻으면은 몸이 다 썩어가지고 뼈만 남고 뼈도 그냥 오랜 세월이 흐르면 그것도 썩어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 해골이 돼가지고 하는 거니까 백골이 되는 거니까 그게 완전한 공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거 몸이 없는데 의식이 어떻게 활동해? 수상행식 작용이 있을 수가 없지. 그리고 그게 완전한 공이야. 그래서 죽어.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은 완전한 죽음이 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완전한 죽음이 공이다고 하는 거를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게 이걸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반도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게 열반이구나. 열반이라는 게 뭐야? 열반은 니르바나라는 니르바나는 뭐야? 생명의 불꽃이 다 꺼진 상태야. 생명의 불꽃이 꺼졌다는 거는 죽었다는 거잖아. 그리고 열반에 들면은 생명의 불꽃이 딱 꺼져가지고 완전한 죽음에 딱 들어가가지고 공이 딱 됐으니까 확 비어있으니까 이 상태는 정멸 상태라 그래. 그래서 열반적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적정한 상태다. 그래서 열반적정. 적정에는 뭐야? 열반적하는 아주 고요하다. 아무것도 없어. 마음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몸도 없고 마음도 없고 완전히 다 고요하게 돼가지고 소멸된 상태야. 그러니까 고요하고 고요한 상태로 딱 도달하는 게 열반적정 상태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죽는 거죠. 이게 완전한 죽어야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이 저보고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다 있지만은 결국에는 죽어야 끝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 죽을 수 있습니까? 자, 깨닫고 싶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이 도를 깨닫고 싶습니다. 뭐 부처가 되고 싶다. 신선이 되고 싶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조언을 굳이 요청을 하면 조언을 제가 하냐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죽을 용기가 있습니까? 먼저 이렇게 던져보는 죽을 용기가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그러면 반은 간 거야. 반은 그러니까 죽을 수 있다는 죽을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은 아직 갈 길이 먼 거야. 완전한 죽음을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으면 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도를 이루고 싶습니까? 깨닫고 싶습니까? 그럼 먼저 죽으세요. 죽을 수 있으면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죽을 수 있으면 이룰 수 있고, 죽을 수 있으면 이룰 수 있으니까 죽을 각오로 하면 또 죽게 돼. 죽음과 유사한 상태로 자기를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자신을 부처나 그 어떤 신선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메커니즘을 돌리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를 사용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 도를 깬다는 거는 완전한 죽음을 체험을 하는 겁니다. 완전한 죽음을 체험하는 걸 통해 가지고 완전한 죽음을 그러니까 열반 체험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건 것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열반적정 즉 완전한 죽음
죽음 체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데,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뭐로 태어나? 열애로 태어날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한 죽음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탁 죽었다 할 때 여러분들이 공이 탁 됐다는 얘기예요. 공이 탁 됐다 할 때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삼재 탁공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탁 죽는 순간에 여기서 빛이 확 들어온단 말이야. 쫙 들어온단 말이야, 빛이. 그렇죠? 방해물이 없잖아. 쫙 들어오면서 죽은 상태에서 빛이 확 들어와서 요거를 돌려요. 여기다 각인을 시켜요. 죽은 상태에서. 신비한 얘기죠. 죽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딱 죽은 상태가 그게 삼매 상태야. 이때가. 열반 적정 상태에 요런 삼매 상태 죽음 체험 상태에서 있으면은 그것이 사마타 상태. 그러니까 사마타 상태는 열반 적정 삼매 상태죠. 요런 상태에서 있으면은 쫙 빛이 들어와가지고 요게 각인이 되면서 요것이 열애가 여러분들이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 열애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법신과 합일이 돼가지고 열애로 다시 태어나는 작용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신묘한 작용이지만은 일단은 죽어주면은 한번 죽어주면은 그것이 자연적으로 깨달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부처라는 사실이 자각이 되고 그때 일어나는 현상을 이거를 다시 태어날 때 이때 열반 적정에서 뭘 경험하는 거냐면 견성을 경험하는 견성. 그러니까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성품을 본다. 불성의 성품을 뭘 어디서 보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되는데 이걸 보는 게 결국 이걸 보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이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견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열애장에 열애를 당신 몸에서 수행자 몸에서 본다는 게 견성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자 몸에서 법신체로서 이것이 태어나는 모습을 볼 때 그때 그걸 견성이라고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품을 본다고 하니까 자꾸 추상적으로 얘기하는데 추상적인 게 아니고 여자가 애를 임신하면은 뭐라 그래 그 촬영하잖아. 뭔 촬영하라. 들어선 거 촬영하잖아요. 그게 하듯이 몸속에서 여자가 자기 몸에서 느끼잖아요. 그쵸? 그 열애를 보고, 열애를 느낀다는, 열애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몸 안에서. 그 열애를 보는 자체가 견성이야. 여러분 자신이. 그 열애를 볼 수 있는 상태가 그게 견성이야. 그걸 키우는 과정 자체가, 그럼 법신이 들어온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걸 법신을 보신 화신으로 키우는 자체, 법신을 보신 화신으로 키우는 게 성불 과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보신으로 태어나게 하는 게 보신화하는 게 성불하는 과정. 그러니까 부처의 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육화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성육화는. 그래서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성성불은 견성이 추상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오늘날 한국에서 수행자들이 견성한 사람이 제가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들 몸 안에 진짜 열애가 살아있는 걸 봤냐 이거지. 살아있는 걸 봤습니까? 당신의 몸속에 열애가 살아있는 거를, 그 살아있는 열애의 모습을 봤습니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걸 봤습니까? 제가 그런 걸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수행자가 없다는 거죠. 우리 그런 스님들이 없다는 게 제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견성은 다 헛소리다. 증명되지도 않는 얘기들이다. 최소한 자기가 실제로 확인한 얘기가 아니라 확인한 얘기, 견성이다, 성품이다. 성품이 뭔지 어떻게 알아? 자기 혼자 떠드는 얘기지. 견성, 성품, 불성. 그거 다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구체적인 이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게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아이가 있단 말이야. 살아있는 아이를 완전히 봐야 된다. 이게 불성. 이걸 또 키워야 돼. 이게 그냥 법신만 돼서는 안 되고, 견성만 돼서는 안 되고, 또 보신화가 돼서 요게 나올 때까지 멈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법신을 보신화해서 우리가 법신이 안정이 되면은 법신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 유지해 나가면은 자연하게, 보신이 되고, 화신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법신이 여기서 완전히 세팅이 딱 끝나면은 그때부터는 법신만 잘 유지만 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낙태가 잘 안 된다. 낙태하는 놈들도 있지만은 낙태가 잘 안 되고 보신이 되고 화신이 돼 나갈 수 있다. 이 법신만 잘 유지를 하고 있으면은, 이게 그렇게 이걸 선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안착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머물러서 요 안에 머물러서 가만히 요걸 잘 유지를 하고 있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보신이 되고, 이걸 무의화. 이때부터는 특별하게 무슨 이렇게 뭐 수련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이걸 평상심이라고 하는 거다. 그런 얘기. 근데 그러니까 평상심이 진행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일단은 자기 몸 안에 열애장이 법신화가 돼서 불성이 활성화가 돼야지 그때부터 평상심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색수상행식의 메커니즘이 모두 다 공이 된다고 하는 거고, 그것은 욕계와 색계에 걸쳐가지고 모든 운영되는 몸과 마음의 작용 일체 현상을 사라지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것을 억지로 그것을 앉아가지고 그것을 마음 챙김한다고 해서 되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완전히 죽어야지 되는 일이다. 그래서 열반 적정이 돼야지, 그게 열반 적정 상태가 공의 상태고, 그때가 돼야지 우리가 우주 법신이 내 안에 있는 열애장 법신으로 그대로 각인이 바로 된다.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열애 법신이 형성이 딱 됐을 때 형성이 된 그 모습 자체가 견성 상태. 내가 내 몸 안에서 열애 법신을 보게 되는 뇌간반주하고 있으니까 견성 상태라고 하는 거고, 열애장의 열애 법신을 보신체로 키워나가는 것이 성불 과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요가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 유식학에 있어서, 중간 유식학은, 우리가 중간학과 유식학, 그러니까 불교의 양대 사유 체계인데, 특히 중간학은 공사상을 위주로 다루고 있지만은, 유식학은 원래 육아유식행파라는, 육아유식행파에서 유식학이 발전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육아유식행파 할 때, 육아라는 말 자체가, 육아라는 말이 뭐예요? 육아가 이것이 요가라는 말이에요. 요가. 그러니까 지금 육아유식행파는 어디서 그러니까 발전을 한 거예요? 인도 요가에서 발전한 거죠. 인도의 요가 수행에서 발전이, 인도 요가 수행. 그래서 이렇게 발전을 한 겁니다. 육아유식행파는 인도의 요가 수행 체계에서 발전한 건데, 인도의 특히, 이 그러니까 인도 육파 철학 중에 우리가 샹키아 요가, 이 두 개의 철학이, 샹키아가 철학이고 요가는 수행 체계인데, 샹키아 요가 수행 체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육파 철학 중에 이제는 처음에 이제 니아야, 바이세시카, 그리고 샹키아, 요가, 미맘사, 그다음 베단타, 이렇게 6종류가 있거든요. 육파 철학에, 인도 육파 철학. 근데 그 육파 철학 중에 2개 파, 샹키아 요가가 바로
육아 유식행파야. 에? 불교의 유식학에 엄청난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유식학이 왜 마음의 학문이 돼가지고 이게 된 거냐면, 샹키아 요가 수행하시던 분들이 불교에 귀의를 해가지고, 그 요가 수행을 계속 하면서, 그 요가 수행 체계를 불교화시킨 거죠. 불교의 체계와 불교의 개념으로 이렇게 그 전환을 시켜가지고 이해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유식학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키아 요가 철학을 좀 더 불교적으로 심화시킨 것이 유식학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는, 결국 우리가 유식학이라는 건 결국 오로지 이 세계는 마음, 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라고도 이제 뭐 100% 마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식 자체를 마음이라고 이렇게 종류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공은 그 다음에 마음에 대한 거는 유식하게 다루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색수상행식.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요 색수상행식을 공으로 돌리는 거에서 오온 개공할 때 색수상행식을 공으로 돌린다 할 때 공은 중간학파의 공이고, 오온 개공할 때 오온을 공으로 돌리는 오온의 작용에 대한 학문은 이건 유식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요게 두 개가 사실 다 같이 있는 거지. 유식 중간학파의 개념이 다 여기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온이 공이 되는 메커니즘을 유식학에서 발전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오온개공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유식학을 알아야 되는데, 유식학이라는 거는 육아 유식이니까, 그러니까 요가 수행을 통해서 파악된 것들을 가지고 이치를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오온 개공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이제 언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요가 체계에서는 우리가 요가 상키아 요가 철학에서는 차크라 개념이 있는 거고, 그렇죠? 차크라가 있다고 하는 거고, 그걸 윤이라고 하네요. 수레바퀴. 요 차크라를 번역하면 수레바퀴가 된단 말이에요. 수레바퀴. 요 하나하나의 연꽃이 다 수레바퀴 모양이라는 거죠. 수레바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이 몸 안에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몸을 뭐래서 6개의 몸이 있고, 피지컬 바디 있고, 아스트랄 몸이 있어서 3개의 몸이 있는데, 요 몸은 지금 이 차크라가 있는 몸은 어떤 몸을 하냐면은 우리가 미세 정묘한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세 정묘한 몸. 이것을 아스트랄 바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아스트랄 바디가 있구나. 아스트랄 바디는 우리 피지컬 바디하고는 좀 다른 이 시스템이 있구나. 이런 미세 정묘한 미세 정묘 시스템의 몸. 서브틀 바디가 바로 아스트랄 바디인데, 요게 미세 정묘한 몸이 있는데, 여기에 맥이 세 개가 있다. 큰 맥이 3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나디라고 하는 나디. 그래서 우리가 슈shum나 나디, 힌두 요가 체계에서는 슈shum나 나디, 우리가 티벳에서는 아와두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중맥이 있다 그러네. 슈shum나 중맥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좌우맥이 있다는 거. 빨갛게 올라가는 뱀으로 상징되는 좌우맥이 있어서 라사나 랄라나 또는 핑갈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나디가 있다. 그럼 이 3개의 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맥 시스템이다. 삼맥칠륜이다. 그렇게 되는 거는. 그래서 맥을 갖다가 티베트로는 짜라고 한다. 짜. 그 다음 풍.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있고, 이것이 2개가 회전을 하면서 막 꼬여서 올라가면서 우리 몸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3개의 맥만 있는 게 아니고, 이 3개의 맥과 다 연결돼서 72,000개의 또 세부, 그러니까 모세혈관 같이 세부 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 다음에 이 72,000개의 맥에 다 세포와 연결되는 거니까, 우리가 인간의 세포가 지금 60조 개에서 100조 개니까 모든 세포에 다 이 맥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게. 그렇죠. 피지컬 바디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여 안에 그런 맥이 있으면, 이 맥이라는 건 우리가 혈맥에는 피가 돌듯이 이 맥 안에는 뭐가 돌아가냐면은 풍기라는 게 돌아간다. 그것을 풍기, 바람과 기운,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의 관처럼 돼 있어서 이 안에서 기운, 에너지 기운이죠. 기라고 하지. 우리 동양인 저기에서는 기라고 하는 거야. 기. 그걸 풍기. 이렇게 바람의 기운. 이 바람을 풍을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바람이죠. 생명의 바람. 이 생명의 바람의 기운. 생명의 바람의 기운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맥에는. 그럼 생명의 바람의 기운이 이 맥도 72,000개의 맥도와 각 세포에 연결된 모세혈관 같은 맥도에 생명의 바람의 기운이 운행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그래서 그 생명의 바람을 룽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는 프라나라고 하는 거다. 프라나. 이 프라나라는 개념이 상키아 철학의 개념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태극 모양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저 요가 철학도. 요 머리 쪽에 뭐가 있냐면 백보리심이라는 씨앗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애장 씨앗이 하나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음과 양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야. 열애장 씨앗이. 요게 백보리심, 요게 적보리심이라는 거야. 근데 이 두 개가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자꾸 작아지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심장에 딱 된단 말이야.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작아지는 현상이 여러분의 그 각 세포에 있는 생명의 바람, 기운, 그것이 72,000개의 세부맥으로 생명의 바람이 흡수에 들어오고 그 72,000개의 세부의 맥의 그 생명의 바람이 두 개의 맥으로 들어오고 두 개의 맥에 있는 생명의 바람이 응축이 돼서 다시 요 가운데 중맥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오고 그 중맥으로 들어온 생명의 바람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간다는 거지. 요게 바로 뭐야? 요게 열애장이지. 요 열애장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열애장으로. 자, 그래서 애초에 요거는 어떻게 돼 있었다는 거야?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야. 원래 이렇게 컸는데, 예, 우리가 죽어.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이것이 순간적으로 쫙 줄어들면서 요 위에 있는 백보리심은 아래로 심장 쪽으로, 적보리심은 요쪽 심장 쪽으로 올라오고 요건 내려와서 여기서 하나가 되면서 씨앗으로 열애장화가 되면서 요것이 생명의 바람이 중맥으로 다 들어와서 요거 속으로 흡수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죽음의 과정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열애장 요거를 통해 가지고 요 안에 요 법신이 카피에 들어가면서 각인이 되면서 요곳에서 요걸 토대로 해서 다시 태어나는데 여기에 있는 이제 이 사람하고 이제 합일이 돼 가지고 여기 안에서 열애가 태어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열애장의 열애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법신불이 되는 거죠. 법신불화가 되는 거죠. 각자가 이제 법신불화가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다. 그런 겁니다. 이것이 요가 체계에서 얘기하는 하나의 완전한 죽음의 과정. 이렇게 생명의 바람이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명의 바람이 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요 알 속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니까 요 알은 태어나는 거죠. 생명의 바람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요거는 요 몸을 미세한 몸이라고 하고 아스트랄 바디라고 하고 요 열애장의 몸을 극미세한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요 알 속에 있는 요 열애장 속에 극미세한 몸으로 코잘 바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바람이 들어가서 죽고 그래서 다시 열애장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생명의 바람이 다시 응축이 돼서 그것이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다시 태어나는 그때 열애장으로 다시 태어나는 개념으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상키아 요가 철학 육아 유식 행파의 이론 체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과정 자체가 요 과정 자체가 뭐다? 요 과정 자체가 색수상행식 온 개공 현상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온 개공을 통해서 그러니까 열애장이 활성화되면서 법신화가 되면서 보신
화신 이런 식으로 이제는 전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온 개공 현상은 생명의 바람이 다 꺼져버리고 이 사람이 완전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